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숙지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 그렇다면 AB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문제는 지름이라고 되는 거죠. 지름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니까 x 차이 6제곱이 되겠고 y 좌표의 차이 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통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3제곱 더하기 2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잘한 거죠. 자, 루트 1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지름 길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 절반이니까 루트 13 처리되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전도 우리가 이제 학습이 되어 있겠죠. 자, 그 부분만 확실하다면 풀이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시작합니다. 점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자, x좌표, y좌표, 그 다음 뭐 반지름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좌표를 a, a 이렇게 놓게 되면 반지름도 a 되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이퀄 a 제곱 뭐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문제 풀이할 때 좀 주의할 점은 이렇게 이제 접하는 부분이 이제 1사분면이냐 뭐 2사분면이냐 혹은 뭐 3, 4, 사분면들이 있으니까 이때 이제 이렇게 놓게 되게 되면 이제 x좌표하고 y좌표 부호가 이제 2사분면에서 달라지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2,1이라는 것은 이 점 자체가 1사분면이라는 사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1사분면이니까 지금 이대로 그대로 써도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주의해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을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a-2의 제곱, a-1의 제곱은 a제곱 처리되겠고요. 전개 a제곱, a제곱, a제곱 하면 a제곱이 하나 남겠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 하니까 마이너스 6a 되겠고 됐습니까? 4에다가 1 해서 5 처리해 주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잘 처리가 돼서 a 값은 1하고 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1 또는 5 됐습니까? 자, 반지름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넓이의 합을 구해달라. 반지름이 1이게 되면 넓이는 파이 되겠고 5가 되게 되면 25파이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자, 그럼 두 개를 열심히 지금 더하기 해서 26파이를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원 방정식 표현하는 데 있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의 제곱, y-a 제곱은 a 제곱. 뭐 여기는 이제 r로 표시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r로 표시하는 게 더 일반적인가요? 자, 어쨌든 이렇게 형식이 중요한 거니까 됐고,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항상 사분면을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1사분면이니까 무난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좌표가 좀 달라져서 2, 4, 4분면 이런 형태가 될 때는 x하고 y하고 여기 사용하는 부호가 좀 어떻게 되니까 달라지니까 주의해서 좀 처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 좀 명심해가지고 혹시 또 다음에 또 다른 사분면 나왔을 때 실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원이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공통 부분의 둘레의 길이 공통 부분이 이제 어딘지 알겠는데, 자, 공통 부분 이렇게 여기 부분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둘레의 길이, 요런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원 나와 있으니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x-1의 제곱이 되겠고, 자, 저건 어떻게 되는 거고요? y-5의 제곱이 되겠고, 1 생기고 25 생기고, 그 다음 이제 6 이항시켜서 이렇게 딱 처리해 주니까 여기가 이제 32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y는 equal x 대칭한다. 대칭하게 되게 되면요, 원은 반지름의 변화가 없습니다. 중심 잡히면 바뀌는 거기 때문에 1,5 중심이 있었는데, 자, 5,2 이렇게 중심이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여전히 반지름은 이렇게 처리되겠고. 자, 글이 됐을 때 이제 공통 부분 둘러싸인 부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키 포인트는요, 이 대칭에서 이거 구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y는 equal x 됐을 때 이제 중심 좌표
중심좌표는 1,5를 하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직선까지 거리 부분하고 이 반지름하고 해서 여기 이제 과연 길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요 길이를 구하려면 중심에 있는 각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x-y는 이꼴 제로 이렇게 놓고 1,5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루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112분에다가 15를 집어넣으니까 4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2루트 이 결과 나옵니다. 자, 요 길이가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얼마였냐면 저렇게 되니까 4루트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가 직각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뭐 느낌 있습니까? 자, 이쪽에 생기는 이 각도가 몇 도가 되겠습니까? 이쪽 각도가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심에 이쪽 생기는 이 각도는 또 몇 도가 되죠?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원에서 이렇게 좀 쫙 잘라져 있을 때 이렇게 생기는 이 각도들을 좀 이렇게 좀 y 이퀄 x에서 잘라서 이 각도들을 살펴보게 되면 얘가 몇 도다? 120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12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인데 120도니까 3분의 1을 차지해 주는 거고요. 저 우리가 이제 이거 한쪽만 구하는 거니까 양쪽 둘레의 길이니까 곱하기 또 2를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파이 여기가 4루트 2 되고 3분의 1 곱하기 1 처리됐습니다. 좀 복잡해졌나요? 3분의 하고 이제 여기를 열심히 곱하면 16루트 2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3분의 16루트 2파이 이렇게 이제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있군요.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풀었는데 안 나오면 큰일 나죠. 자, 이 문제 조금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있는데, 자, 원이 나와 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해서 중심하고 반지름. 자, y 이퀄 x 대칭한다라고 해서 대칭해서 중심좌표 구해놨는데 이게 이제 써먹는 거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그냥 둘레의 길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쪽 이렇게 삼각형 됐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이제 뭐 부채꼴의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호의 길이 이런 부분들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제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서 우리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놓고 그 다음 반지름하고 이용해서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이런 관계들 좀 알아보니까 각도가 30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심각도 쪽은 60도. 2배 해서 이제 완벽하게 120도. 이 각도를 찾아가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둘레의 길이 중에서 이만큼 차지해 2배 해야 되는지 당연하죠. 반대편 쪽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해서 계산했습니다. 자, 질문하는 바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한 그런 형태 부분하고 이제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정확하게 좀 이제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할 때면 특수한 삼각비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한 거니까 좀 잘 기억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복습을 잘 하셔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직선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 그것이 원점을 지난다.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x 가로 열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빼기 이렇게 쓰는 거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거죠. 함수니까. y축 방향으로 k, y-k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기에서 정리 이쁘게 하면 되는데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아직 정리 다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뭐 마저 더 정리하는 것보다 원점을 지난다고 했는데 뭐 정리 더 할 필요 있겠습니까? x, y에다 곱번을 이제 대입하면서 연산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다가 0,0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8은 이꼴 제로 해서 k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k 값 가볍게 구해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거를 뭐 공부해 가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 함수식에다 이렇게 대입하는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공부 잘 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4,2와 y는 x 플러스 2 위점 q 직선 x축 위의 점 r 그리고 세 점을 꼭지점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최소값. 내용을 조금 살짝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으쌰, y는 x 플러스 2가 있겠고 그 다음에 4,2라는 점이 대략점이 있고요.
P에다가 4,2 표시했습니다. 이 표시하고. 됐습니까? 자, 이런 곳에 점 하나가 있고 이런 곳에 점 하나가 또 있겠다. 그래서 PQR 해서 삼각형 이렇게 둘레의 길이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 둘레의 길이 최소 나올 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주면 되겠죠? 좀 아이디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대칭 이동하는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죠. P'에서 4, 마이너스 2. 자, 대칭 이동하게 되게 되면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이제 서로 어떻게 되죠? 같아지니까 요 길이를 이렇게 이동해서 그럼 이제 이렇게 길이가 간다 생각해주면 되니까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직선 길이 이런 형태 표현되겠죠. 물론 요 부분도 이제 이쪽에 대칭해서 좀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한 점은 x축 대칭은 좀 수월한데 요거 직선 대칭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 대칭하는 부분만 따로 구해서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y는 x 플러스 2가 있고 여기가 2라면 4, 이거 뭐 여기가 이렇게 해서 4,2 점 잡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다른 대칭이면 원래 대칭 이동하게 된다는 곳은 뭐 대칭점을 뭐 a, b로 놓고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뭐죠? 수직이다.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자, 기울기가 이렇게 1이나 마이너스 1 됐을 때는 직선의 특징을 좀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뭘 이용하냐면 이렇게 연결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되거든요. 요 길이가 4, 그럼 요 길이 4 이런 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45도 이런 형태라서. 자, 이런 도형적인 특징을 이용하게 되면요, 여기 좌표가 이 형태에서 y좌표만 4 증가하니까 4,6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또로록 여기 오니까 여기가 이제 0,6 됩니다. 이게 곧바로 이게 대칭점이 되겠습니다. 무지 쉽게 구했죠. 자, 이렇게 이제 빨리 구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 b라고 해서 이거하고 이거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b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중점 구한 것이 뭐 이 직선을 지난다. 그 다음에 뭐 a-4분의 b-2 이렇게 구한 것이 이 기울기가 1이니까 이게 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 풀이는 좀 원래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1일 때 하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정사각형 모양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P2'이다 이렇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한 것은요, 아까 그림으로 들어가게 되면 0,6하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을 구해놨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곧바로 이제 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되겠죠? 둘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루트 4제곱에다가 8제곱 되니까 4가 공통 튀어나가게 되면 1제곱 더하기 2제곱 4 이렇게 처리 되죠. 그래서 4 루트 5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4 루트 5 나와라. 4 루트 여기 이제 이해됐죠? 자, 그럴싸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쪽 도형의 이동 파트 부분에서 출제가 아주 그래도 좀 제법 나오는 건데 그냥 이 보편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이제 응용이 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나 정도만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최단거리 문제 형태가 되는데, 자, 이제 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가 같아지는 거니까, 요 거리라는 것은 이제 요 두 점 거리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거리돼서 이쪽 거리를 이제 이쪽 바꿔놓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거리가 어떻게 해주면 합이 최소가 될까? 당연히 직선거리를 가는 겁니다. 자, 지금 가장 기본 원리 틀은 이곳에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두 직선거리로 가겠다. 이런 이제 기본 개념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제 효율적인 풀이법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편적인 건 중점하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직선에 대한 대칭을 이동해야 되는데, 자, 기울기가 1일 때는 좀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됐습니까? 좌표를 이용해 가면은 효율적으로 구한다는 거. 아, 제가 드릴 수 있는 좀 팁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거리 구해서 답을 구해가는 거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들 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5번에 좀 살짝 좀 까다로운 면이 존재하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중심의 좌표가 1,1이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O1. 야, 이거는 이제 평행 이동해서 동시에 접하는 원 O2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싸하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건데 여기 이제 1,1인데 여기 원점을 지나는 원을 이렇게 만약에 그려간다고 치면은 이 거리가 그 반지름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반지름 당연히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평행 이동해서 나중에는 이제 중심 좌표 1,1 되는데, 자,
나중에 x축과 y축이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들이면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이 중심 좌표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평행이동은 얼마만큼 했나요? 루트 2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p만큼 평행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값이 p 값이 되겠습니다. p 값이 좀 독특한데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두 원이 그런데 이런 직선에 대해서 서로 뭐다? 대칭이다. 그럼 이제 중심 좌표가 하나가 1, 이렇게 돼 있고 하나가 루트 2, 루트 2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이제 이거 중점 2분의 루트 2 플러스 1, 2분의 루트 2 플러스 1. 자, 이게 중점 좌표가 나왔는데 중점이 바로 x 플러스 y는 이꼴 q. 이 직선 위를 지나야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를 뭐 똑같은 거니까 2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q. 자, 그러니까 이제 q 값이 그냥 나왔습니다. q 값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루트 2 플러스 1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대칭이다. 이때 이제 p 플러스 q. 자, 이 둘을 더하게 해달라.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소거되니까 2루트에서 결과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맞아. 그래야 되는데. 자, 문제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중심 좌표가 1,1이었고 원점을 지난다. 1,1이고 원점 지난다. 뭐 반지름을 뭐 가르쳐준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원을 평행이동을 했더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였다. 동시에 접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근데 뭐 이쪽에서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중심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평행이동을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결론이 난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두 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됐습니까? 직선 대칭 이동한다라고 돼 있을 때는 이제 중점이 직선을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울기에 관련된 것도 하나가 있는데, 지금 뭐 미지수가 하나인 상태라서 직선은 뭐 거의 다 가르쳐 줬죠. 미지수가 하나인 상태라서 요거 하나만 써도 우리가 원하는 q 값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요것도 약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네요. 그래도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습을 조금은 좀 5번, 6번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7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이때 구해달라. 뭐 집합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풀이가 진행하는 집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2 이하의 자연수. 이건 뭐 그냥 이렇게 표시 안 하고 12 이렇게 표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A 집합부터 이제 꼼꼼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12 약수 1, 2, 3, 4, 12, 2, 6, 12, 1, 12, 12 이렇게 해서 A집합 만들어졌고요. 자, B집합은 3의 배수 3, 6, 9, 12 해주면 또 만들어지고요. C집합은 소수다 2, 3, 5, 7, 11이 또 있던가요? 자,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걸 구해달라. 그럼 먼저 A 교집합 B를 구해야 되겠죠. 자, 두 집합에 공통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있습니까? 12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3, 6, 12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가요? 자, 교집합을 또 구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무엇을 물어본 거죠? 자, 이거 하고 C의 여집합. 자, 이거에 없는 거를 찾아야 되겠네요. 오호, A 교집합 B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C의 여집합하고 이 교집합.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떤 숫자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3이 있으니까 3을 빼버리고 그럼 6하고 12가 여기에 없는 그런 거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6하고 1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6하고 12가 나왔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원소의 합이다. 6하고 12를 더하게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18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까? 자, 요거는 뭐 그래도 이제 집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이제 골고루 조금 이제 물어본 건데, 뭐 사실은 그냥 연산에 대한 기본이라고 보셔도 좀 되겠고요. 자, 전체 집합은 뭐 크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A 집합, B 집합, C 집합 만들어 놓는 부분 당연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들어가서 이 교집합 구해가는 거 공통 부분이니까 해야 될 기본인 거겠고, 자, 그럼 우리가 또 C의 여집합을 또 다 구해놓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하고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요거의 원소들 중에서 C 집합에 없는 원소들은 과연 뭘까 해서 이제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집합의 연산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대처하면은 풀이가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A 집합이 우와, 오,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컴마를 좀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원소가 4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좀 특이한 거, 뭐 이런 것도 좀 특이하고, 이런 것도 특이하고, 이런 거 특이하고, 와, 정상적으로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원소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좀 매우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요거는 과연 뭐냐? 요거는 기호를 이렇게 과연 쓸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아주 재밌습니다. 요것에다가 이제 원소가 이제 요거, 즉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거기에 집합기호 했다면 이제 이렇게 집합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라면 이 통째로 이게 이제 원소가 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호 재밌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집합 기호도 되고 원소 사용하는 기호도 되고 둘 다 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나왔습니다. 아주 재미난 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공집합하고 이런 거하고 또 합쳐놓겠다. 합쳐놓겠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떤 집합이 되겠습니까? 뭐 그냥 뭐 공집합은 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집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A의 원소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1이라는 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집합이 됐으니까 집합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원소 표시했으니까 이건 좀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진부분집합. 요거는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가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2의 4제곱해서 16 이렇게 처리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 이 부분을 이제 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6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15개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기억 디귿 이렇게 처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디귿과 같은 거 풀 때도 이제 여기 공집합 기호 형태가 돼 있어서 좀 약간 헷갈려라 뭐 이런 형태로 좀 내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거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그냥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기호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또 원소로 한다. 뭐 그렇게 좀 표현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냥 맨 처음에 기억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만 할 수만 있어도 뭐 되겠죠.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다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앞에 있는 이 기호가 나와서 집합 형태로 표시하면 이제 부분 집합 형태의 집합 관계가 되겠고, 그 다음 요거가 그대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은 원소가 나온 거니까 집합과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를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둘 다 사용이 가능한 게 나와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은 집합이니까 집합 기호를 써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 다음에 부분 집합 개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자, 원래 부분 집합 개수에서 공집합 원소 뺀다 이렇게 좀 가볍게 처리해 가는 게 오히려 또 효율적으로 잘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죠? 자,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36의 양의 약수, 36의 양의 약수,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오호, 이건 좀 알아볼까요? 36, 개수가 많은데 1, 36, 2, 3도 되죠? 4 되죠? 5는 안 되고 6, 6은 36. 아하, 그러면 4, 9, 36, 32, 28, 그 다음에 1, 36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A 집합은 근데 1, 2는 요런 원소고, B 집합은 3, 4, 6 요런 원소고, 아주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근데 구해야 될 이 정보는 뭔가요? X하고 A하고 합집합하면 X가 된다는 이야기는, A 집합이라는 것은 X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X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X라는 것은 요런 원소를 꼭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X하고 B의 여집합하고 고집합을 구하게 되면 X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게 B였으니까 B의 여집합은 이제 나머지 원소들이거든요. 그죠? 오, 그러면 이런 원소들하고 교집합을 하게 되면 X가 된다는 얘기는, 자,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겠다. X집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X라는 것은 반드시 1, 2가 있으니까, X라는 것은 1, 2, 9, 12, 18, 36. 근데 이제 이런 걸 꼭 가지고, 이런 원소들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이런 집합 쏙 들어가게, 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게 나온 거죠. 결국은 1, 2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제한 조건이고, 나머지 9, 12, 18, 36, 4개의 원소. 4개의 원소가 주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16 이렇게 해서 부분 집합 개수를 만들어 달라.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집합 형태에서 조금, 이거 아주 재밌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소를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뭐, 근데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기호에 대한 뜻을 이제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원소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됐고요. 그 다음 B의 여집합이니까 이런 원소에 쏙 들어가는 집합 만들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1은 가지고 있고 요건 제한 조건이 없는 원소 4개 카운팅해서 답을 해가는. 됐습니까? 다시 한번 흐름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9번 해설 마칩니다. 10번 문제 출발합니다. 어느 반 30명의 학생 중에서 등교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이용하는 학생을 X명이라고 했을 때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 중 하나인데 주로 이제 최대값 때문에 헷갈려서 질문하시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20명이 되는데 그 다음에 지하철이 16명이죠. 지하철 이렇게 되면 지하철 16명, 여기 4명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집합이 최대가 됩니다. 최대가 되는 벤 다이그램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왜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건데, 좀 처음 할 때 좀 낯설 수는 있죠. 벤 다이그램에서 쏙 들어가는 부분. 자, 그 다음 최소가 되는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교집합 개수가 적어지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집합을 A, 합, B 이런 개념을 볼까요? A, 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되면 되죠? 전체의 개수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A, 합, B 부분이 이제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여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구해갈 때 이 부분이 이제 전체가 되면 이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최소가 되겠다. 이제 이 부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합집합 원소가 커져가는 거니까 당연한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결과가 이제 30 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20에 16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이 교집합 개수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6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 문제에서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뭐 투 이렇게 답을 하면 됐죠? 자, 22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평상시에 질문을 받을 때 보게 되면 자, 이 아랫부분이 원래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법 다들 잘 하고 오히려 최대값 되는 이 부분을 질문을 좀 받아서 뭐 설명하게 되면 와 금방 맞아요 이렇게 금방 되는데 시험 장소에서는 질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요 모양을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자, 명제는 참, 그 다음에 거짓,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하면 되죠.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한 문장이나 식 이런 것들은 이제 명제라고 했으니까 독도가 섬인지 아닌지 이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이 부분 x 값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숫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거짓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x가 1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뭐 이건 숫자가 1인 거니까 맞고 틀린 걸 알 수 있겠고, 18이 홀이냐 짝이냐, 8이 뭐 8의 배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독도가 섬이냐 육지냐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판단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니까 빨리 슉 넘기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이고 두 조건 PQ가 P는 2배수. 그럼 2배수로 이루어진 진리집합을 만들면 2, 4, 6, 8, 10 이렇게 만들어서 P집합 만들면 되죠. 자, Q는 10의 약수. 10의 약수면 1, 10, 2, 5, 1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됐다 보면 되겠습니다. 납 P이고 납 Q다. P의 여집합이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뭐 P 합 Q의 여집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P 합 Q 뭐 슬슬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1, 2 처리됐고 그 다음에 4, 5, 6, 8,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근데 그거 여집합 구해야 되거든요. 어떤 숫자가 없습니까? 3이 없고요. 1, 2, 3, 4, 5, 6 있고 7 있고 9 이렇게 3개인가요?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리 어렵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풀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좀 재미있는 사실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지금 우리 분명히 이제 이게 명제에 해당하는 걸 풀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저는요, 이렇게 뭘 했죠? 진리집합 형태의 집합 형태로 빠르게 문제를 슉 접근해서 좀 풀이 진행했습니다. 자,
명제도 집합의 한 파트로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풀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좀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명제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인식은 참이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다. 모든 실수, 어떤 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게 문제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모두는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해야 되겠고 어떤 식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하나라도 만족하는 숫자가 있으면 성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볼까요? x제곱은 k-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참이 되어라, 만족하라, 항상 만족하라. 자, 그러면 여기 k-6이라는 숫자가 이제 관심이 가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0을 중심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숫자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가 0이라고 치면은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이 되면 되니까 만족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0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숫자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립하겠죠. 마이너스 2, 뭐 2 이렇게 돼 있으면 제곱은 이 숫자보다 당연히 크다. 만족하는데 이게 또 양수가 되고 10 이렇게 되면 x제곱은 10보다 크다. 항상 이게 성립할까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숫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어떻게 되겠다? 작은 숫자가 써 있어야 이 주어진 식이 만족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 값은 6보다 작거나 같다. 관계식 하나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x제곱은 k보다 크거나 같다. 왜 또 식이 이렇게 이쁘게 써 있지 않고 자, 작거나 같다 1-k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어진 식은 어떤이니까 만족하는 숫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게 참이 되거든요. 근데 거짓이다. 즉 만족하는 부분들이 아예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 부분 이제 0을 중심으로 한번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0이 되게 되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0이라는 숫자가 하나 만족하니까 안 되겠죠. 0은 무조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곱한 수인데 이 부분이 어떤 수보다 작아야 되는데 양수가 되면 당연히 만족하는 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뭐가 써 있으면 음수가 써 있으면 x제곱이 뭐 마이너스 뭐 1보다 작다. 만족할까요? 제곱이? 만족 안 하겠죠. 만족을 찾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가 돼야 되겠다. 음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면은 k 값은 1보다 커야 되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을 구하라.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근데 또 정수 개수를 세는 거군요. 신나라에서 열심히 찾았는데 그럼 또 카운팅 해야 되겠습니다. 2, 3, 4, 5, 6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6-1 해서 처리해도 되고요. 5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키포인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모든 이렇게 될 때 참이 된다는 얘기는 항상 성립입니다. 항상 성립. 항상 성립. 됐죠? 어떤 실수에 대해서 참 이렇게 될 때는 한 개라도 존재하게 되면 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짓이다.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숫자가 하나도 없다. 됐습니까? 이렇게 바르게 해석해서 주어진 식을 풀어가야 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과 어떤 우리가 꼭 좀 점검해야 될 그런 항목 문제를 좀 잘 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 거짓인 명제를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차 명제들이 이렇게 돼 있다면 명제를 좀 어떻게 좀 잘 연결시켜서 어떤 결론을 좀 내야 되겠죠. QQ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R인데 그럼 이제 다 알아야되면 자, not S이면 R 되겠고 R이면 Q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Q에서부터 연결시키려면 여기서 이제 대우를 좀 구해두면 되겠습니다. Q이면 not P 이렇게 되면 되니까 not P 됐습니까? 자, 연결들 쭉 시켜서 우리 결론을 좀 내놨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보기를 열심히 보면 되죠. P하고 P가 여기 있고 그 다음 R하고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 형태로 가려면 여기에서 이제 대우를 또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우를 구하면 이제 거꾸로 쓰겠고 이면 이쪽 거 not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써진 거 맞네요. 자, 맞습니다. 다음은요. P하고 S하고 이것도 역시 또 대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와우, 대우가 많이 쓰이네요. 그럼 P가 앞으로 오고 뒤에 가서 S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요. Q하고 S하고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not S이면 Q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좀 Q이면 S이다. 이건 이제 역 형태가 나온 거죠. 자, 이 부분은 맞을 수가 없겠죠. 이건 이제 이게 이제 틀린 것처럼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R하고 S 이거를 구해달라. 이거는 뭐 그냥 대우만 또 역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우를 구한 거고. 와우. Q하고 그 다음에 P. 요거는 그냥 연결시킨 거니까. 그건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형태가 된 거니까. 요것도 역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잘못된 거는 몇 번요? 세 번째 형태가 되겠죠. 자,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맨 처음에 이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이제 연결시켜서 결론을 내놓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을 좀 잘 찾아야죠. 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해서 이제 가겠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됐고요. Q 관련돼 있는데 연결시키려면 이제 이쪽에서 대우를 구해놔서 자연스럽게 연결. 그래서 명제 요 부분은 이제 만들어지면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가 조금 돼 있다면 이게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쉽게 대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14번 잘 풀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명제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써져 있는데, 주어진 게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의가 어떻게 되죠? P이면 Q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이제 뭐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이렇게 되면 이건 필요 조건 이렇게 된 게 정의죠. 자,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이라는 것은 P집합, Q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알려져 있을 때 이렇게 뭐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풀 문제들을 보게 되면 자, 이 포함 관계가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포함 관계를 열심히 뭐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맞춰서 문제에 대한 답을 해가면 그런 되는 형태.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억 살피려면 x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어떤 집합이 더 큽니까? 이쪽 집합이 더 큽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가 앞조거가 되어 있으니까 작은 집합이니까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면 필요 조건이 아니다. 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니은은 아니다 돼 있을 땐 이 부분은 좀 헷갈리죠. 자, 이때는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x는 4 이렇게 처리되겠고 x 제곱은 16 이렇게 되니까 이건 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되니까 자, 오른쪽 집합이 더 큽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충분 조건이 되는데 필요 조건이라고 됐으니까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디귿도 대우를 통해서 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다 이런 형태는 이제 대우가 좋아요. 자, 그럼 이제 x, y가 0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고 이쪽은 x 0 또는의 반대 그리고 그다음 y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집합 앞쪽이 훨씬 더 큰 집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다. 같은 집합이냐? 아닙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맞는 건 좀 기억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 포함 관계 형태를 이용해서 살펴가는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를 풀어가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설명드리려고요. 정의 형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딱 나와 있는 거죠. 포함 관계 조사하고 주어 확인하고. 그래서 집합 포함 관계들을 쭉 살펴봤는데, 자, 니은 디귿은 좀 재미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다 이런 형태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 표현이 좀 힘드니까 이렇게 대우 형태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집합을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나름 좋은 문제 만들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대우도 좀 찾아야 되고. 자, 조금 신경 써서 학습 좀 잘 하십시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직각을 낀 두 변 길이가 AB인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자, L은 또 A 플러스 B라고 하겠다. 이렇게 할 때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무엇이 나오는지 좀 대략 감 잡고 계십니까? 자, 직각삼각형 만들고요. 변 길이 A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AB 너무 쉽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합 부분하고 이쪽은 곱 이런 관계가 있죠. 자, 합하고 곱 사이의 관계니까 이건 바로 뭘 해야 되겠죠? 자, 산술기압 평균이죠. 그리고 변 길이는 아무 말 없어도 양수라는 부분 되어 있고 양수, 그 다음에 합, 곱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으니까 자, 산술기압 평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2분의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AB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입을 해서 2분의 L 크거나 같다 루트 A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제곱을 하게 되면 4분의 L 제곱 처리해서 A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넓이의 최대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이식이 이제 2분의 AB니까 2분의 AB를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2분의 AB 그럼 주어진 식을 우리는 또 2를 또 더 마저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8분의 L제곱이다. 됐습니까? 8분의 L제곱이다. 찾았네요. 자,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변 길이 직각삼각형이 있다. 이걸 L이라고 한다. 뭐 이 부분은 뭐 굳이 문자 L을 이렇게 표시 안 해도 되는데, 자, 답안지를 좀 이쁘게 쓰려고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자, 넓이. 그러면 넓이식은 좀 가볍게 만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넓이라는 것은 곱으로 되어 있고 주어진 식은 합으로 되어 있고 합곱 사이의 관계, 즉 최대 최소 관계를 물어보는데 또 변길이니까 양수가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 자, 산술기하 평균을 반드시 이 항목 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해내서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 형태의 뭔가를 좀 대입하는 게 아니라 산술기하 평균 자체를 이 항목을 가지고 아예 통째로 좀 떠올려야 되는 이런 측면이 조금은 좀 까탈스러운 건데, 자, 그 부분이 이제 산술기하 평균의 매력이죠. 자, 그러니까 조금 잘 기억하셔서 문제 좀 잘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집합 A 집합이 1, 2, 3, 4, 5, 6 요거의 부분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X의 모든 부분집합 개수를 한번 구해 주십시오. 일단 공집합이 아니다. 원소의 합요 2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지만 6의 배수가 아니다. 와우. 이것도 엄청난 시간을 쓰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일일이 뭐 다 찾아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배수, 3의 배수, 그냥 원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합이 이런 거거든요. 규칙이 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합이 1부터 전부 다 합하면 10에 21까지 나올 수 있는데, 자,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원소의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한 번 있겠죠. 원소의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3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2,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됐고, 4도 이제 문제 될 수 있는 거니까 4는 뭐가 있죠? 4가 있겠고요. 그 다음엔 뭐가 있습니까? 3, 1 이렇게 줄이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2, 2 안 되고, 3개로 집합하는 거 안 되겠고, 됐죠? 5 안 되는 숫자 6, 6입에서 안 된다고 했고, 7 안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알아볼 숫자가 8인가요? 원소의 합이 8 되는 경우. 그러면은 6, 2, 5, 3. 원소 2개짜리 끝났고, 그 다음에는 요거 1, 1 안 되니까 5, 2, 1. 원소 3개짜리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줄이면 4. 여기 줄일 수 없으니까 3,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9도 조사를 해야 되겠고, 9는 6, 3이 되죠. 6, 3, 그 다음에 5, 4 집합. 와, 이거 집합 표시하는 것도 힘든데요. 개수가 많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 2, 1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6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죠? 자, 그러면 5에다가 3, 1로 4를 좀 나누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숫자를 줄여서 4, 3 이쪽에 하나 더 크게 해주는 게 있겠고, 됐습니까? 자, 2, 3, 4 더 커졌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죠? 숫자를 하나 더 줄일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또 10 되는 것도 조사해야 되는데, 10은 6, 4에 5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6, 3, 1 이렇게 숫자를 하나 줄이는 게 있겠고, 5 하나를 줄여서 이쪽 들리고 5, 4, 1이 있겠고, 그 다음에 5, 3, 2 이렇게 있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요걸 하나 또 줄여서 4, 3, 2 하고 이제 개수를 하나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됐습니까? 집합 표시를 쫙쫙쫙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현재 스코어 몇 개인가요? 하나, 한 개, 세 개, 네, 다섯 개,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합쳐서 10개, 합쳐서 이제 현재 19개가 됐습니다. 자, 11은 안 되고, 12는 6이 배수해서 안 되고, 13, 14를 또 조사해야 됩니까? 14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2개 가지고는 만들 수 없으니까 3개 해주면 큰 숫자 6, 5 해주면 11이니까 3 되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숫자 3개 가지고 더 안 되나요? 제일 큰 숫자를 썼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6, 5에 3을 줄여서 2, 1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를 줄여서 4로 만들면 여기 숫자를 하나 또 키우면 되겠고, 그
그 다음에 여기 숫자를 줄이면 4, 3이니까 여기 마지막을 기울 수밖에 없나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좀 만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15도 또 조사를 해야 되죠. 15면은 아까 그 숫자에다가 하나 더 키우니까 654가 되겠고, 그럼 이제 3개짜리 끝났으니까 6, 5, 4를 바꿀 수 있는 게 3, 1, 2, 2는 안 되니까 6을 하나를 더 줄여서 이쪽을 좀 늘리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6을 숫자를 하나 줄이면 이쪽에 2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자, 또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또 16을 조사해야 되는데 16은요. 654가 안 되니까 654에 2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 65에 3 그리고 여기를 늘리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6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5를 줄이면 4를 되고 3, 2에 2를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3개를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또 몇 개가 됐나요? 8개에다가 11개가 추가되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현재까지가 뭐 30개 정도 나왔습니까? 17 안 되고 18, 3이 배수고 19는 안 되는 숫자고, 그러면 이제 20을 조사해야 되는데 20 조사. 20에는 뭐가 있을까요? 6, 5, 그 다음에 일단 숫자 채웁시다. 4 해주면 참 21이 제일 큰 숫자죠. 이건 6, 5, 4, 3, 2, 1 이거 다 되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빼면 되겠습니다. 3, 2 이렇게 처리해주면 20이 되겠고. 됐죠? 하나 더 늘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21하고 이제 하나씩 나오니까 전체는 32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와, 이 무슨 문제입니까? 집합을 원소가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해가지고 집합을 모두 다 조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아예 이제 합이 될 수 있는 숫자를 이용했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이건 이제 일일이 좀 확인을 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이건 뭐 완전 시간과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뭐 원소 4개짜리 되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찾아라 하는 이 부분이 뭐 이렇게 심각하겠습니까? 자, 근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원래 집합으로 따지면은 공집합 빼게 되면 2에 64에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63개를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뭐 8일 때 조사한다, 6, 2, 5, 3 이거 뭐 이렇게 하나 조사하는 이 부분이 그렇게 뭐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서 개수를 구해가야 된다는 이 부분, 그러니까 시간과의 전쟁이 되겠고, 긴 풀이니까 중간에 뭔가 하나 규칙에서 잘못해서 빠지게 되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얄궂게 실이 30일이 있어요. 32 바로 옆에.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거니까 꼼꼼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에 대하여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다. 기울기가 2라고 가르쳐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식 y는 이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주 그냥 수월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기울기 2 가르쳐줬으니까 2x 되겠고, 반지름이니까 2루트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보니까 5 이렇게 처리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곱하니까 2루트 10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값은 이렇게 처리해주면 끝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서술형 문제니까 이렇게 풀이하기가 좀 곤란하다면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니까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거리, 자,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좀 가장 무난하겠죠. 그러니까 2x-y 플러스 a는 이꼴 제로 놓고 중심 0,0에서부터의 거리다. 그러니까 루트 5분의 a의 절대값이다. 이 부분이 반지름 루트 8, 2 루트 2 이렇게 처리. 그러면 a 절대값이 2 루트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도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기억해서 해야 되는데 서술형이라서 또 공식으로 그대로 대입해주면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과정 거쳐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원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또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또 공식입니다.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x1x, y1, y는 이꼴 r제곱. 자,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8, 그럼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 b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게 이제 답이 되니까는 건데, 자, 이 부분이 또 좀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점 찍고 접선 이걸 구해야 되는데 중심하고 연결하게 되면 이거 직각되죠. 근데 이 기울기가 원점하고 연결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1이 되니까 우리가 구할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기울기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x에 이항시켜서 x 플러스 y 되겠고 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4를 구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나왔습니다. 또 접선이가 봅니다. 0,4에다 5원의 근 접선의 기울기 중 양수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자, 5원이 이렇게 있는데 4,0이면 여기 되겠고 접선 양수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음수도 있는데 구해달라.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뭐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m 처리해 주겠고 4,0에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처리해 되겠죠. 자, 그러면 mx-y 마이너스 4m은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제 반지름 되는 거니까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의 4m의 절대값 이 부분이 반지름 루트 8 2루트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2루트이다 됐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약분하게 되면 이제 루트 2 남은 거니까 루트 2m의 절대값은 있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처리가 되겠고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m 제곱은 있고 m제곱 플러스 1이다 처리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m제곱 1인 거요. 그럼 m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양이라고 했으니까 1 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곳에서 방정식이 y는 1이니까 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답이 되나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접선과 관련되어 있는 종합 세트군요. 원에서. 자, 먼저 이제 공식 주어져 있을 때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이제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항상 적용 가능한 거니까. 자, 공식을 알고 있어서 공식에 접목하는 게 수월할 텐데, 자, 요 형태를 이용해서 또 산수한 보여드렸고요. 또 역시 공식입니다. 그래프 이 점에서의 다 됐죠. 근데 이제 좀 모를 때는 주어진 거에서 이제 유도 가정 형태로 해서 또 풀어가는 방법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역시 지금은 밖에서 긋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기울기 모르는 거 해서 자, 이제 이 부분이 또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원과 관련되어 있는 접선과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 자 종합 선물 세트를 다음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18번이었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50 이하의 자연수에서 세 부분 집합 24 약수 12 약수 이거 쏙 들어가는데 32 약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음 규칙을 정의할 때 뭐 일반 연산이군요. 출제자가 그 문제만 적용되도록 만든 규칙. 자, 요 규칙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것을 계산해 달라. 요 연산 규칙. 요거 잘 나오는 거죠. 우리가 x 집합하고 y 집합 이렇게 돼 있을 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이렇게 좀 약간 빼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요쪽 이렇게 됐죠. 두 집합에 대해서 홀수번만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요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셨다면 a 집합, b 집합 C집합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최종 해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A만 있는 부분, B만 있는 부분, 그 다음 C만 있는 부분,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최종 해집합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합을 좀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런 곳에 있는 원소들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을 열심히 좀 알아봐야 되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A집합은 24의 약수다. B집합은 12의 약수? 이건 이제 쏙 들어갈 텐데 재밌습니다. 자, 1, 2, 3, 4, 6, 24, 5는 안 되죠. 4, 6, 24, 3, 8, 24 짝을 줘야 되는 건 3, 8, 24, 2, 12,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 12는 1, 2, 3, 4, 3, 4, 12, 2, 6, 12,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C집합은 32인데 32는 이 지수가 2밖에 없는 거죠. 1, 2, 4, 8, 16, 3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 벤 다이어그램을 또 다시 한번 더 그려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그냥 이렇게 표시해놓고 그리죠 뭐. 자, 이렇게 됐을 때 1이 전부 다 있어 보이고 2도 전부 다 있어 보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엔 4가 전체가 다 있는 거고 6은 여기 없고 8은 또 가운데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더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 개 공통 있는 부분이 1, 2, 4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이제 1, 2, 4.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억해야 될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만 있는 부분들은 그럼 뭘까요? 3 이렇게 지금 3문제 2개 있는 것들은 좀 지우면 되겠습니다. 2개 있는 거 지우고 2개 있는 거 지우고 2개 있는 거 지우고 8도 2개 있으니까 지우고 2개 있는 것도 다 지웠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A에는 24만이 이렇게 있는 거가 되겠고 됐습니까? C에는 16하고 20, 32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있는 부분들이 다 구해진 거죠. 자, 그럼 24, 16, 32 해서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원소가 6개가 되겠습니다.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와, 6개 답하는 건 줄 알고 신났었는데 참 산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하게 되면 30에 40이 되겠고 여기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6에 7에다가 39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또 마저 합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79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일반 연산에 해당하는 자, 요 규칙이 조금 독특한 규칙인데 자, 요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뭐 아마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가서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규칙이 될 겁니다. 자, 해당하는 집합을 표시해 줬는데 요 녀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x, y 두 집합되어 있을 때 한 번만 포함되는 거고 여기는 x, y 동시에 되는 거고 여기 둘 다 없는 부분이니까 0, 여기는 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한 번 될 때 요 부분만 해집합이 될 수 있는 됐습니까? 여기만 해집합이 될 수 있는 이런 특징 그걸 이용하게 되면 세 집합에 대해서도 홀수번이 되어 있는 한 번, 세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최종 하집합이다. 이걸 좀 빨리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걸 좀 찾고요. 됐습니까? 찾을 때도 지금 셋 다 들어간 거, 둘 들어간 거 지우고 뭐 한 번 들어간 거 이렇게 찾아가면 좀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자, 일반 연산 규칙이니까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역과 대우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면 이게 지금 P이면 Q이다 됐을 때 P이면 Q 이렇게 됐을 때 역을 구하면 Q이면 P 이렇게 해서 이것만 답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럼 A, B가 0이면 됐죠? 자, 그럼 A가 0보다 작이고 됐습니까? B는 0보다 작이다 해서 쫙 그대로 썼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우는 P이면 Q 이렇게 돼 있으면 대우를 구하게 되면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좀 써져가는 게 대우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 B가 0보다 크다의 반대가 됐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또 조심해야 되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A0보다 작다의 반대니까 크거나 같다인데 그리고의 반대니까 또는이니까 이거나 B가 또 0보다 이렇게 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는 뭐 마지막 문제가 기분 좋게 쉽게 풀어서 딱 끝날 수 있는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거듭 강조할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부분이 이제 역 가정과 결론을 바꿔놓는 거, 그 다음 대우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각각 부정 형태로 써놓는 이 부분 사실 이제 대우가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이 주어진 명제랑 참거짓이 같아지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역과 대우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끝으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